묘향산 높이를 측정하다. 정우는 언제나 농포자 정상기의 팔도 지도를 머리에 넣고 있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농포자야말로 진정한 지도 제작자이고 지리학자였다. 적어도 농포자야말로 읍지를 끌어모아 지도를 만든 사람이 아니고 직접 발로 뛰어 지형과 거리를 측정한 사람인 것이다. 정상기라 하지만 연대가 정우 자신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농포자는 영조 때 사람이다. 자신은 그의 손자인 순조시대 사람인 것이다. 농포자와 자기와의 차이는 겨우 50년 정도의 거리가 있을 뿐이다. 농포자가 죽은 해가 영조대왕 28년이 아닌가. 정우는 자기는 적어도 농포자의 팔도도보다는 더 정확한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자신에게 굳게 다짐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정우는 기파리와 짱구, 번개, 그리고 돼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묘향산의 연봉들을 측량하기 시작했다. 산들의 높이를 측량하는 것이다. 그는 직접 수준 측량법을 썼다. 이 방법은 서양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건너온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정상기가 사용했음직한 방법이었다. 즉, 길이가 잘 측정된 두 개의 기다란 대나무 막대기를 산의 허리 부분의 두 지점에다 설치한다. 그 두 지점을 갑과 을이라고 한다. 갑은 밑의 지점에, 을을 위 지점에 설치한다. 원거리 는 측량으로 을의 제일 밑 지점을 갑 지점에 꼽힌 장대의 한 점과 연결시켜 갑의 제일 아랫부분과의 거리를 산의 두 지점의 높이로 하는 것이다. 그들은 묘향의 연봉들의 높이를 이 방식으로 측정하는데 근 한 달 이상을 소요했다. 그러나 이를 다 끝내려면 아직 유연하기만 했다. 날이 차라리 산적 노릇이 훨씬 수월합니다요. 짱구가 말했다. 장대 잡기가 그렇게 힘든 일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요. 번개가 말했다. 이 사람들아, 묘향산의 산세가 얼마나 험한가. 그 정도 힘도 들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갑지점 장대를 잡았던 짱구와 을지점 장대를 잡았던 번개는 혀를 내둘렀다. 그 사이 기팔은 부지런히 등짐 장수를 했다. 그는 주로 소금을 영변이나 안주 장터에서 떼어와서는 산악의 사람들에게 풀어먹였다. 그는 아울러 못이라든가 놋그릇, 목기들을 떼어 가지고 와서는 묘향산이 눈 속에 파묻혀온 겨울 내내 옴짝달싹 못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팔았다. 기팔의 장사 솜씨는 점점 늘어났다. 그는 결국 어물까지도 떼어와서 팔았다. 그리고 남는 것은 자신들이 반찬으로도 했다. 이놈들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총칼이 녹슬기 전에 땅에서 파내어 다시 명화적으로 어디 나서 보아라. 기파리가 일가를 했다. 아이고 형님, 이놈들이 말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요. 다만 그렇게 힘이 든다는 말이옵니다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옵소서. 날이 도무지 산에 쌓인 눈이 미끄러워서 더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요.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 어떨는지요? 이 사람들아, 눈이 미끄럽다고 시고 비가 온다고 시고 바람이 분다고 시고 그러면 1년에 며칠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묘향에 너무 오래 있었네. 어서 떠나야 하네. 자, 힘을 합치세나. 정우는 평소에는 너무나 부드러웠으나 막상 일과 부딪히면 조금도 양보가 없었다. 그러나 산의 경사가 워낙 급할 때에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을 장대 책임자인 번개가 눈에 미끄러져 산을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을 갑 지점에 있던 짱구가 몸을 던져 잡아 구사일생한 적도 있었다. 날이 좋은 지도 만들려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사옵니다. 너무 서둘지 마시옵소서. 저희 놈들은 다만 나리의 분부대로만 하겠습니다만 너무 무리하시는 것이나 아니온지요. 기팔이란 놈이 진지하게 건의했다. 그래서 정우는 기팔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눈이 녹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날씨가 너무 추운 데다가 눈이 얼어붙어 결국 굴 속에 들어앉아 지냈다. 그들은 가끔 산 짐승들을 잡으러 나갔다. 그러나 산악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산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총이나 칼을 절대로 휴대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들은 다만 호신용으로 조그만 단도를 가지고 다녔다. 그들은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반가이 인사를 올리곤 했다. 이런 것들은 다들 정호가 교육을 시킨 결과였다. 이들의 인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들 떨떠름해했다. 웬 낯선 명화적들이 어디선가 여기로 흘러와서 진을 치고는 산악의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자들이 그놈들인 듯한데 아니 이들이 상냥한 얼굴을 하고 인사를 하지 않는가? 아니 못 보던 얼굴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평양에서 왔습니다요. 아니 그 좋은 데를 놔두고 여기 이런 첩첩산 중에는 웬일로? 말도 마십시오. 평양은 이제 사람 살 데가 못 됩니다. 역질이 창궐하는 데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기 아이를 쇠죽솥에 삶아서 국물을 떠먹는 자들이 즐비합니다요.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야 하는 심정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게지요. 아이고매, 그게 정말입니까요? 그럼 한양은 어떠합니까요? 모르겠소이다. 한양은 나도 가보지 않아서. 평양에 전해오는 소문으로는 강릉과 원주에서 먹지 못해 누렇게 부황든 사람들이 한양으로 몰려가 창덕궁의 도나문 앞에 질비하게 드러누워 있다고 합디다. 기팔은 넉살 좋게 말을 만들어 붙였다. 자, 이거 산토끼입니다요. 가지고 가셔서 고아자시면 원기가 솟아날 것입니다요. 자, 받으십시오. 아이고 이거 고마워서 이를 어찌 그냥 받을 수가 있나.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요. 자, 여기에 큰 멧돼지 한 놈을 잡은 것도 있습니다요. 그냥 마리재로 가지고 가셔서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서 드시면서 이 겨울을 추운 줄 모르고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멧돼지까지도 지고 가십시오. 무거우면 저희 놈들이 지게로 져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말이외다 젊은이들. 여기 산중에 명화적들이 들끓어요. 여기서 더는 깊이 들어가지 마시구려.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마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다 처치해 버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그놈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모조리 묶어서 영변관화로 명태 아가리 꿰듯이 꿰어서 넘길 것입니다요. 그러면 말이에라. 내가 이런 귀한 것들을 받았으니 내가 보리하고 조를 좀 드리리다. 많이들 가지고 가시구려. 지난 여름에 보리가 좀 잘 됐지요. 여기 청천강은 수원이 마르지 않습니다요. 여기 묘양이 발원지니까요. 많이 가물었지만 청천강 강물을 끌어대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요. 자, 가십시다요. 내가 보리와 조를 드리리다. 하지만 쌀은 없습니다요. 나는 산 아랫마을에 사는 우병구라 하오만. 그러면 이놈들은 저기 우리 나리에게 허락을 받아 보겠습니다요. 우리 나리는 대가집 어른이시오. 대학자님이시오. 잠깐 기다리시오. 기팔은 저쯤에서 열심히 산을 관찰하고 있는 정호에게 말했다. 나리, 이놈이 저기 노인을 따라 민가로 내려가서 여기 토끼 한 마리와 멧돼지 한 마리를 곡식으로 바꿔오고자 하옵니다. 허락해 주옵소서. 위험하지 않을까? 말로 떠봤더니 저자들은 막연하게 여기 비루봉 계곡에 명화적이 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얼굴은 모르고 있는 듯 하옵니다. 오히려 우리 보고 산적들을 조심하라는 말을 했습니다요.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비교적 얼굴이 덜 알려진 돼지를 데리고 가거라. 아무리 두드려 맞는 일이 있어도 저항해서는 안 된다. 알아듣겠느냐? 죽기를 결심하고 주먹을 휘두르지 않을 것입니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녀오너라. 할 일이 태산처럼 많으니라. 하룻밤에 말미를 주십시오. 대가 없이 일을 처리하고 오겠습니다요. 다녀오너라. 기팔은 돼지를 데리고 우병구 할아버지를 따라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 돼지의 얼굴을 알고 있는 자가 있으면 일은 크게 낭패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길을 떠났다. 여보게들, 토끼와 멧돼지 외에도 나무를 해놓은 것이 있는가? 한 짐 실하게 지고 가면 짭짤한 돈이 되네. 눈이 하도 내려서 사람들이 다들 뗄감이 없어서 큰 고생을 하고 있다네. 나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나무 장작 패놓은 것이 얼마든지 있사옵니다요. 산에 사는 놈들이 나무 걱정을 하고 살겠습니까요? 그러면 솔가지 한 지게하고 장작 한 지게하고 그리고 삭정이도 있는가? 삭정이는 내가 짐세. 우병구는 자기도 한 지게 지겠다고 나섰다.
기팔은 제일 많이 졌다. 그는 자신이 가벼운 솔가지를 졌는데 솔잎을 말려서 쌓아 네모 반듯한 규모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 위에 그는 토끼와 멧돼지를 올려놓았다. 그들은 길을 떠났다. 누가 보아도 나무꾼이었다. 그들은 어두워져서야 묘양산의 어느 산악 마을에 도착했다. 우병구가 사는 마을이었다. 묘양산 전역에서 우리 마을이 제일 크다네. 그래도 5일장에 서고 있다네. 그러면 고을인가요? 이 사람아, 묘양산역에 영변과 회천을 빼놓고는 고을이 없다네. 우리 마을은 그냥 방이라고 할 수 있다네. 그러면 관아는 없겠군입쇼. 고을이 아닌데 관아가 있겠는가? 풍원 한 분이 종자 둘을 데리고 있을 뿐이네. 고을이 아닌데 장시가 섭니까요? 그럼 고을은 조선 발도의 360고을인데 장시는 1000개가 넘지 않은가? 그러니 고을이 아니라도 장이 서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우리 마을에 장시가 서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네. 여기서 영변장까지 가려면 대략 100리가 되는데 어찌 이 겨울에 거길 다닐 수 있겠나?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장시는 정상적인 5일장이 되지 못한다네. 그냥 간이장인 셈이지 11장이라네. 하, 그러하옵니까? 산속에 처박혀 사는 놈 주제에 뭐가 뭔지 알겠습니까요? 그런데 어떤 물건이 주로 사고 팔립니까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장시에 관심이 많은가? 지고 온 것들이 팔리지 않을까 봐서 걱정인가? 아닙니다요. 그냥 산속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장시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는 하이. 여기 들어오는 장꾼들은 다들 안주를 거쳐 영변을 통해 들어오는 부상들이라네. 그러니까 등짐 장수 말일세. 이 사람들 주로 건어포나 고등어 절인 거, 못, 호미, 삽, 무명, 바늘, 쌀과 보리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고리에 넣어 지게에 짊어지고 오지 않은가 배. 그러고는 여기에 와서 약초, 산채, 산짐승의 털, 산짐승의 고기, 산삼, 미투리 등을 사가지고 대처로 나가 팔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중으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보고 있지 않는가 말일세. 그러면 그 이문이 짭짤하겠는데요? 그럼 대단하지. 양반 부럽지 않으이. 부유하니까 위험이 서고 의젓하다네. 가난한 양반도 이들 행상들 앞에 서면 허리가 구부러지더라니까. 아, 요즘 세상에 남의 땅을 얻어 소작 붙이는 양반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세상이 많이도 바뀌었어. 아, 대처에 나가보면 양반이란 놈들이 어떻게나 많은지 가을거지 들녘이 들쥐들보다 더 초라한 물굴로 쏘살거리면서 돌아다닌다니까. 기파리와 대지는 우병구가 정해준 주막의 복로방에서 이틀을 묵었다. 장이 서려면 이틀을 기다려야만 했다. 장시도 서지 않았는데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왔다. 아이고, 이게 묘양산의 삭정이 아닌가 배. 이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도 불을 떼면 향기가 온 마을을 진동한다지. 그렇소이다. 가져가서 한번 불을 지펴보시구려. 그러니까 이 삭정이들이 묘양산을 향기로 가득 채우는 그 향목인 동청이란 말이오. 그러하외다. 거참, 그 삭정이 나에게 몽땅 주시구려. 값은 얼마를 쳐드릴까? 알아서 주시구려.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우고 싶으시거든 좀 많이 쳐주시구려. 좋소이다. 5냥을 드리리다. 실한 장작 한 지게에 2냥인 것을 비교하면 아주 좋은 값이오. 솔가지와 장작은 눈 깜짝할 사이에 팔려버렸다. 우병구 노인은 산토끼와 멧돼지도 자기를 주지 말고 팔아보라고 권유했다. 경험을 쌓으라는 것이었다. 이틀을 기다려 그들은 영변에서 넘어온 등짐 장수들에게 산토끼와 멧돼지를 팔았다. 기파리와 돼지는 나무와 짐승들을 판 돈으로 보리와 조를 샀다. 겨울 양식이 무엇보다도 급했다. 그리고 우병구에게 부탁해서 된장과 고추장, 간장도 구했다. 어르신, 머리빗이나 여자들 가락지 같은 것은 어디서 팝니까요? 왜? 내자 생각을 해선가? 여기는 워낙 산간 마을이라 그런 것을 파는 보찜 장소들은 들어오지를 않으니 그런 것을 사려면 영변으로 나가야 한다네. 등짐 장소한테 부탁을 해서 다음에 올 때는 그런 것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 될까요? 어림없는 소리. 등짐 장소와 보찜 장소들이 서로 간의 의의가 아주 두터우면서도 파는 물산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의 물건도 양보를 하지 않으니 그것을 어겼다가는
어느 산 무퉁이에서 칼을 맞을지 알 수 없다고 하되 큰일이 난다네. 아이고 매, 그런 일도 다 있습니까요? 이 사람아, 자네들이 아무리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모르다니. 자네들 도대체 뭘 해먹고 사는 사람들인가? 기팔은 가슴이 뜨끔했다. 세상 물정에 너무나 어두운 자기들의 신분을 우병우가 조금은 의심을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능청을 떨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이고 어르신, 그런 것은 일찍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막상 듣고 보니 세상 인심이 야박하게 짝이었습니다요. 그래서 여쭤보는 소리입니다요. 보상과 부상이 서로들 약조를 해서 지키는 것은 나라님도 다 알고 계시는 일이라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라님이 필요로 하는 물산들을 그대로 대가를 받지 않고 다 바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라님이 이들을 필요로 할 때는 서슴없이 나서지를 않는가. 태조대왕이 나라를 세울 때도 그랬고. 그래요? 언제? 이놈들의 무식을 꾸짖어 주십시오. 하기야 등짐장수와 보찜장수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으이. 예를 들어서 권율 장군의 행주산성 전투에서 보부상의 역할은 대단히 높았다네. 그리고 병자호란 때에도 식량과 병기의 운반을 도맡다시피 했다네. 이 자들이 전국을 누비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 도무지 당할 자들이 없었지. 우선에 두 다리가 무쇠처럼 튼튼한 데다가 지리에 너무나 밝아 어떤 적들도 당하지 못한다는 게야. 허허허. 정조대왕이 부왕인 사조세다를 위하여 수원성을 쌓을 때도 보부상을 동원했는데 일의 능률이 말일세 농사꾼들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다는 게야. 이러자니 나라에서는 이들을 우대할 수밖에 해. 어르신은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식견이 높으신지요? 내가 뭐라면 자네들이 알아먹겠는가? 나는 그냥 서당 훈장일세. 요사이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 글 배우러 오는 자가 없어서 그렇게 눈속에 파묻힌 짐승이나 주워볼까 하고 산행을 한 것뿐이라네. 허허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요. 그럼 그 사람들 얕잡아 보다가는 큰 코 다친다네. 그러니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물건을 사더라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사면 의심을 받는다네. 왜냐하면 그것들을 사가지고는 다시 장사하러 하지 않나 의심을 하는 게지. 등찜장수나 보찜장수들이 만든 단체에 가입을 해서 신표를. 그 사람들은 헌표라고들 하더만 그런 딱지를 한 장 받지 않으면 어떤 장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네. 자네들 물산들을 조금 지나치게 사지 않았나? 기팔은 다시금 가슴이 뜨끔했다. 이 우병구라는 영감은 예사로 날카로운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 많은 식구들이 한 겨울을 나르면 조금 물산의 양이 많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많이 샀습니다요. 저 사람들 자기들의 상권을 침해당할까 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살피고 있으니까 언제나 조심을 하게나. 아,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요? 이 무식한 놈들은 그런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사옵니다요. 조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괜찮네. 전문적이고 직업적으로 상행위를 할 때만 저들에게 붙잡히는 것이니 너무 걱정을 하지 말게나. 기팔과 대제는 사들인 물건들을 그야말로 등짐으로 해서 등에 지고는 입산을 서둘렀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상당히 많이 알게 되었던 것이다. 어쩌면 김정호 선생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일었다. 이렇게 해서 기팔과 대제는 무서운 명화적이 아니라 묘양산 나무꾼으로 교묘하게 변신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사람아, 이제는 나무장수로 아주 나서게나. 그렇게 되면 황후 한 마리를 사서 길마에다가 나무를 실으면 아주 많이 실을 수 있을 것일세. 어르신, 우리 같은 두매산골 놈들이 어찌 그 비싼 황후를 사오리까? 일테면 그렇다는 말이지. 한 바리만 실으면 아마 등짐으로 10짐은 실을 것일세.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 묘양산의 동척나무의 삭정이를 많이 해오게나. 그것이 큰 돈이 된다네. 안주영변은 물론이고 평양에까지 가져가서 팔면 더 받을 수 있다네. 그 양기가 평양 기생가나 색조가에 얼마나 잘 팔리는 줄이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산에서 삭정이가 있는가고 물은 것일세. 산골 마을의 장터에 갔다 온 기팔과 대지로부터 얘기를 듣느라고 정우는 밤을 밝히다시피 했다. 그것은 정우로 하여금
대단히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다. 앞으로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다. 자신들은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므로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아서 돈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자면 각 지방의 특산물에 밝아야 하며 각고을의 장시가 서는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으니 등짐 장소들과 보짐 장소들의 단속을 피해야 하고 각고을에 설치된 사전의 난전권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장시를 감독하는 두 가지 요로가 있었다. 그것은 보부상들의 독점권과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이었다. 특히 등짐 장소들과 보짐 장소들의 단결력은 대단해서 전국의 장시를 돌면서 이 잡듯이 그들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상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지금 조선 팔도를 돌고 있는 등짐 장소와 보짐 장소의 숫자는 100만 명을 넘는다는 것이었다. 좌우간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서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지방 특산물을 사서 지고 다니다가 값이 훨씬 좋은 지방에서 팔아 이윤을 남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느니라. 눈치껏 해야 한다. 등짐 장소나 보짐 장소들이 눈을 화등장만하게 뜨고 있고 또 시전 상인들이 버티고 있으니 한 가지도 쉬운 것이 없다. 날이 자기 돈으로 물건을 사고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도 죄가 됩니까요? 기파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말했다. 그러니 말이다. 조선은 그런 나라가 아직은 아니다. 조선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은 유연한 감이 없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말입니다. 우리 같은 놈들이 산적이 되어 나졸이나 병졸들이 목을 댕강댕강 날리지 않았습니까요? 너무나 고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요. 순조대왕 초기에 나온 만기요람이라는 책과 임원경제지란 책을 읽어보면 보상, 부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오느니라. 이 두 서책은 물론 목판본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서필로 쓴 것이다. 만기요람이 한 20년 전에 나왔느니라. 만기요람에서는 조선 팔도에 1061개의 장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임원 경제지에는 52개의 정기적인 장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전성기에는 보부상의 숫자가 100만을 넘었을 때가 있었고 보부상단에 가입한 지부가 1000개를 넘었을 때가 있다는 기록도 있느니라. 날이 이거 참 큰일입니다요. 그러면 나무꾼 장사는 괜찮겠지요? 그럼 그거야 괜찮겠지. 좌우간 이들 보찜 장소와 등찜 장소들에게는 경찰권까지 있어서 함부로 장사를 하는 자를 잡아 관아에 넘길 권한도 부여되어 있다는 글귀를 내가 본 적이 있다. 조심을 해야 하느니라. 그런 죄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글귀를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조심을 해야 한다. 관아로 넘겨지면 태가 아니라 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니 중재인 취급을 함에 틀림이 없다. 날이 감사합니다요. 그렇게 소상하게 가르쳐 주셔서 좋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요. 하지만 이놈이 누구이옵니까? 그런 것을 무서워할 놈이 아닙니다요. 놈들이 2발짝을 뛰면 이놈은 3발짝을 띱니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요. 그런 문제는 이놈에게 맡겨주옵소서. 형님, 총과 칼이 없는데 저놈들을 당할 수 있을까요? 번개가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다. 총칼은 이제 생각하지 않기로 했지 않느냐? 우리가 총과 칼을 쓰면 우리들이 나리가 명화적 두목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내 이놈. 하이, 그렇습니까요? 그저 이놈이 원래 멸치 대가리라 도무지 생각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요. 형님, 그러면 그놈의 행상꾼들이 잡으려 들면 어쩝니까요? 잡혀가면 장으로 되절아 친다면서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갈 정도로 되지지 않을 정도로만 면상을 후려쳐라. 그리고 놈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그때 도망을 치면 되느니라. 기팔은 제법 위험을 갖추어서 짱구와 번개 그리고 돼지를 훈계했다. 이들은 산생활이 몸에 익어 있어서 놈들 사이의 위계질서가 확고했다. 그들은 피를 나눈 사이처럼 서로를 위하고 절대적으로 위계질서에 복종했다. 그런가 하면 윗자리에 있는 자는 목숨을 걸고 아랫놈을 보호했다.
그랬다가 붙잡히면 큰 코 다치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잡히지 말아야 한다. 알아들었느냐? 우리는 총칼은 없지만 언제나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안전지대로 피신할 수 있을 때까지 놈들이 혼자를 하게 그것을 적당히 휘둘러라. 아, 총칼 가진 병족들도 무더기로 잡아 죽였는데 맨주먹인 등짐장수 하나 처치 못해서야 되겠느냐? 알아들었습니다요. 그러나 정호는 이들이 하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는지 쓰다달다 아무런 말이 없었다. 야, 설분아, 여기 참빗하고 갑분을 사가지고 왔다. 자, 받아라. 고맙구만요. 온기에 눈을 퍼담아 와서 화돛불에 녹이고 있던 설분이가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다. 그녀의 손은 주위에 터져서 피가 흐르는 듯 했다. 우리 설분이 고생이 너무 많구나. 자, 이거나 가져라. 눈을 녹여서 화돛불에 대어서는 가끔 머리를 감도록 해라. 고맙군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요. 에이, 불쌍한 거. 기팔은 새삼스럽게 혓바닥을 찼다. 그러나 짱구와 번개 그리고 돼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기파리와 설분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설분이의 예쁜 얼굴에 한껏 마음이 동해 있었으나 그녀와 기파리와의 관계를 알지 못해서 눈치만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형님, 나리 것하고 우리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설분이 것만 있습니다요. 히히히. 번개가 한마디를 던졌다. 그래. 설분이는 내 약혼자다. 그래서 하나 사왔다. 왜? 나리도 양해를 하실 것이다. 나리? 그렇다. 설분이는 곧 기파리와 혼례를 치를 것이니라. 정호의 한마디가 떨어졌다. 그것은 사태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실 정호는 설분의 장례를 가끔 생각하기도 했다. 그녀를 북한이 자기 부모들에게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도 한번 그렇게 된 그녀가 다른 청년을 만나 정상적인 혼례를 치를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침 그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봐서 그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불쌍한 거 어떻게 그 모양이 되었을꼬. 쯧쯧. 기팔은 다시 한번 혀를 찼다. 그는 그녀와 혼례를 올리기로 한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은 모양이었다. 형님, 형수님이 너무나 예쁩니다요. 그러냐? 내 놈들도 이제는 산적 노릇을 청산했으니 어디 가서 예쁜 처녀나 꿰차고 오너라. 나리께서 혼주가 되어서 혼례를 올려주실 것이다. 그럼 형님도 형수님을 어디서 업어 오셨습니까요? 그렇다마다 어디서 저런 예쁜 교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겠느냐? 어참, 이제는 다른 것을 하나 더 생각하면서 돌아다녀야겠습니다요. 우리도 이제 총칼 대신에 호미와 낫을 들고 계집을 맞이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리의 일을 어떻게 도와드립니까요? 아, 같이 다니면 되지 뭘 그러느냐? 눈이 심하게 내리는 이런 시절에는 이렇게 몇 달씩 한 군데에 자리를 잡고 지내지 않느냐? 그때 아이 낳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참 그렇네요. 이놈들도 이제 힘이 생깁니다요. 희망이 샘물처럼 솟구칩니다요. 그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방법을 수기했다. 오히려 정우는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이 물어올 때만 대답하는 형식이었다. 네 사람의 옛 산 도적들은 이제 총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었다. 3인계층의 수직적 계층사회가 그 구조적 모순 때문에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었고 허물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물산의 유통을 따라 그 3인계층은 재편성을 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런 수직적 구조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허물어져 평면적인 구성을 갖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정호는 이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듣고 있었다. 뭔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정호 자신도 그 변화의 성격을 분명히 파악하지 못했다. 기팔은 졸개들을 데리고 나가서 부지런히 동청의 삭정이를 긁어모았다. 눈 속에서 동청의 삭정이들을 찾아내기란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짓을 열심히 해서 한나절만 하면 한직에 가득히 모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열심히 마을로 내다 팔았다. 여보게나 기팔이 이렇게 마을거리만 하지 말고 안주에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 거기에는 시탄시장이란 것이 있어. 그러니까 땔감만을 파는 시장이야. 고객은 안 주고 올 사람이라기보다는 주로 평양 사람들이야.
묘양이 짙게 풍기는 그 동청나무의 삭정이라면 아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걸세. 시탄 시장이라면 처음 듣는 소린데요. 그러니까 땔감 시장이지. 자네는 눈치가 빠르고 날쌘이 무사할 수 있을 게야. 주로 장작을 팝니까요? 그럼 장작은 물론이고 솔가지, 숯, 석탄 등을 판다네. 삭정이도 좋은 물산이지. 나래와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요. 안주의 시탄시장은 대구와 원주, 전주의 양령시나 수원의 소시장처럼 일종의 특수시장이었다. 안주가 묘황산을 끼고 있어서 땔감의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동절에 서고 있었다. 날이 우리 네놈이 동정나무 삭정이를 각기 한 지게씩 해주고 안주나 유명하다는 박천 진두장까지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올겨울에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은데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놈 혼인 준비를 위해서라면 몰라도. 바로 그렇습니다요. 설분이한테 좀 두터운 무명옷이라도 사 입히고 싶습니다요. 우리 남정네들이야 무슨 옷인들 못 입겠습니까요? 하지만 시집 오는 설분이한테만은 아무 것이나 걸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요.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봉선 음파장이 황해도의 가장 큰 장이라면 박천 진두장은 평안도의 가장 큰 장이다. 관아의 나졸들과 보부상들이 개떼처럼 쫙 깔릴 터인즉 혹시 너희를 알아보는 눈이 있으면 너희들은 도관에 든 쥐가 된다. 영변만 하더라도 언젠가 내 놈이 한 말대로 지게작대기로 어떻게 처치하고 묘양으로 도망을 친다고 하지만 안주나 박천은 배우가 없는 대처의 큰 고을이다. 몸을 숨길 데가 없느니라. 우리가 장시를 돌아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니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알겠습니다요. 꼭 같이 가고 싶으면 발이 빠른 번개를 데리고 야밤에 가보아라. 삭정이는 굳이 장터에 내다 팔지 않아도 충분히 구매자가 있는 법이다. 어디 주막이나 양반가에 가서 팔아도 될 것이다. 날이 감사합니다요. 몸조심해서 다녀오겠습니다요. 삭정이를 팔아서 소금과 어물을 좀 사가지고 오겠습니다요. 그리고 살분이 옷까지도 사가지고 오너라. 안주와 묘황산 사이의 거리는 조이 100리는 되었다. 100리라 하면 하루거리가 아니다. 정우는 사람이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를 책으로 보아 50리로 보고 있었다. 50리가 넘으면 하룻밤을 자고 와야 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루에 100리에서 50리를 가능한 도보거리로 잡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